그럼 모두 꿀맛 같은 방학 잘 보내고 이제 드디어 호프로 가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다녀오고 아이들과 함께 또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주도 시절이 막 그리운 거 있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제 베스트 프렌드들을 만났는데 남편이 코로나로 18일간 병원에 갇혀 있다가 죽은 그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서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교육의 답을 제공하고 인생의 답을 제공했던 우리 호프, 멈추지 않았던 호프는 제주도에서 더 멋지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살았죠. 그때 제주도의 뜻밖의 우리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신기박이라는 우리 싱잉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 신기박이 불렀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제주도의 추억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보세요. 신기박이 와서 우리 호파이들에게 이렇게 어, 화이 콘서트를 해주셨죠. 이 벌써 3년 전의 추억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셨어요? 저는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어두웠죠. 세상이 어둡고 전 지구가 어두웠죠. 코로나고는 보이지도 않는 게 우리를 괴롭혔고 모두를 괴롭혔죠.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죠. 침울하고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프아이들은 호프는 용감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이 있는 자가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가사가 누구 없어, 여보세요? 누구 없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서 불렀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레트로가 되고 리메이크가 되는 이 노래,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새로 떴던 그 당시에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대박을 터뜨렸었죠. 이 가사가 한번 우리 방송팀 보여줄래요? 그냥 우리가 흥얼거릴 가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 가사를 알고 이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영애 씨가 불렀었는데 7080 노래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 우리 초등생에게는 좀 어렵지만은 어둠이 깔려있고 창문을 속에는 달빛에 대답하지 거머진 골목길을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리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이 거기 없어. 누군가 깨어 있다면 내게 대답해 주시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을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에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지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봐서 오늘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한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이 이제는 자리 안에 이제는 자리 안에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 리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이 가사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자아성찰적이고 실존적인 생존을 생각하게 하는 도전적인 가사들이죠. 누구 없는가? 나에 대한 반성도 되고 자아성찰이 되죠. 그리고 내가 잠을 잘 텐데 나를 좀 깨워달라. 그 한 줄로 된 이 가사 핵심 좀 방송팀 보여줄래요?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코로나 시기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었지만 추억도 주었습니다. 움직이고 노력하는 우리 호프에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미래를 주었고 이 노래를 주었습니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아침은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고 우리의 생존 목적이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비 신입생과 또 부모님들 또 유학생들 또 관심자들도 모였을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우리 호프를 통해서 아침을 보고 또 나와 함께 정말 가야 되는데 나를 깨워줄 사람 거기 없어? 이런 절박한 그런 호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전체 합장을 했었죠. 우리 전체 합장 영상도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합장 무대에서 우리 모든 호프생이 모여서 노래를 했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우리 호프생들 인트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불과 한 달 좀 전에 우리는 이렇게 모였었죠. 다른 전체 합상 영상들도 같이 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들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관심자들이 함께 했죠. 이 전체 합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호프를 얘기하려고. 여기 관심자들과 신입생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우리 호프생 모두가 섰지만 이 자리는 그때 처음 온 학생들도 수명이 참석을 했어요. 저는 우리 호프생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체 합장을 하는데 세 가지 측면을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2달간 방학하고 연습을 2달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대에 당일날 와가지고 그것도 10분, 20분 맞춰보고 했습니다. 연습이 절대적으로 2달간 쉬어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시도를 한 겁니다. 해본 적이 없는 걸 시도했던 거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는 완성도로 승부하는데 우리 호프 아이들이 처음 온 학생들도 애토리가 되고 또 분리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어느 때 어떻게 흰 티를 구했는지 모르게 이 자리에 다 세워줬습니다. 여기서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또 표정이 어색하고 굳은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 완성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랑과 배려,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전체 합장을 했습니다. 저는 호프의 아빠로서 이런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래를 잘했다에 빙점을 두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영석 목사가 호프의 아빠고 호프의 학교장이지만 한없이 아이들 앞에서 초라해지는 제 모습을 찾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대단한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가르칠까?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어떤 힘을 쓰면서 잘난 척하고 이런 초라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영웅시하고 제 자신을 정말 너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걸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호프생들 이제 이틀 뒤에 호프로 갑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갑니다. 호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아이들에게 마지막 방학을 보내면서 한국으로 보내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살아 돌아오라. 그리고 총회 때도 아이들에게 살아 돌아오라.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든 10,000원짜리가 구겨져 있던 짓밟히던 흙이 묻었던 1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존엄성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혹시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호프로 돌아오는 너희들은 보물이고 운석이다. 호프에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살아 있는 모습으로 출국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너무 정말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영상. 때때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는 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우리가 그 결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선의 최고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이게 이제 이 어떤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붙잡고 무너지는 것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 결심, 그 결단, 그 단호한 의지가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었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오프의 부모님들, 아이들,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쉬었습니다. 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멈춰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멈춤은 또 다른 나아감을 위한 휴식이었고 준비였던 것이죠. 이제 나갑니다. 호프에 가면은 나 혼자가 아니고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팀워크를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신입생이 15명이나 되는데 우리 신입생 부모님들 내 자식이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을 깨닫게 해야 되고 사회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키워야 되는데 나 혼자는 그 틈새를 건너갈 수 없지만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앞 사람이 먼저 가고 중간 사람이 가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팀워크가 될 때 인간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호프의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죠. 나 혼자 잘 먹고 편하게 독방 쓰면서 누워서 마음껏 눈치 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부모님이 또 불편해할 것도 눈 닫고 하고 이런 거 아니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회적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런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호프에 가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가 물을 친절하게 길어서 아이들을 앞에 갖다 바치면서 컵에다 부어서 아이들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뭡니까? 일단 자기 자신의 물을 기른 사람만이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를 알게 된다. 호프로 아이들을 보내고 호프로 가는 것은 부모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치, 한 방울의 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앉히고 물을 떠다 바치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그것은 다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스스로 뜨거운 태양, 차가운 정말 이 엄동설한 그리고 비바람을 뚫고 스스로 물을 기른 그 경험을 한 아이들만이 한 방울의 물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아이들이 호프로 가는 것은 그저 아직은 유약하고 1차원적인 부모님이 눈물 짓고 아니죠.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내 옆에 끼고 빨아주면서 갖다 바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내 아이에게 인생의 가치, 한 방울의 물의 가치를 놓치게 하는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했지만 가장 비사랑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안다면 이 밤, 내일 밤은 환희와 축제의 밤이 돼야 됩니다. 슬픔과 무거움의 밤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했는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에게 인생의 가치, 한 방울의 물의 가치, 정말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현장으로 내 아이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고 설레고 벅찬 것인가를 부모님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좀 갖다 먹이고 그냥 다 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노예 상태로 있습니다. 핸드폰의 노예로 있죠. 아이들이 이 어떤 노예 상태입니다. 인생이 노예 상태입니다. 핸드폰의 노예, 게임의 노예, 담배의 노예, 술의 노예, 약의 노예, 모두가 목줄이 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이끌고, 이런 무가치한 썩어질 것, 위험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호프의 가치와 단단한 인생의 가치가 아이들을 이끌게끔 하는 이 호프로 간다는 거죠. 흥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아이고 한국에 사는 것도 괜찮았어. 뭐 그런 대로 괜찮았어. 나 그냥 호프 안 갈까? 어리석은 거죠. 애벌레는 1차원밖에 보지 못하는 고치 상태에 있게 되면 그 공간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비가 될 때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3차원, 4차원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호프의 학생들은 혹이나 이 시간에 갈등하거나 무거운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이 출국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학 때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상적인 호프인이라면 호프의 가치를 가지고 한국을 보게 되면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둠과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깨부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어둠에 대한 낡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소중한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방학 2달 동안 혹은 1달 반 동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방학을 보냈다면 잘한 거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상처와 어떤 사회적 가치와 이런 모순들의 목줄에 매여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구해야 되는 중차대한 미션을 가지고 호프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지영종원 팀을 했던 첫 번째에서 관음사를 갔었어요. 관음사는 휴게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음사 휴게소는 독특하게 한쪽은 매점이고 한쪽은 식당이에요. 제가 그때 자기 개인 사정으로 올라가지 못한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제 이 관음사 왼쪽 식당에서 식당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동이 맛있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그 여자 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잠시 뒤에 이 매점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우리와 대화를 하다가 식당에서 매점 쪽으로 이동했죠. 공간이 유리창으로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잠깐 뒤에 큰 소리가 났어요. 주인 아줌마도 소리를 지르고 물건 사러 온 그 아저씨도 소리를 지르고 사닥하면서 그 물건 사러 온 아저씨가 창문을 확 닫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 하고 갔어요. 엄청 화가 나서 떠났어요. 그리고 아줌마도 우리한테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 아저씨는 집에 가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관음사 휴게소 진짜 그 여자 주인 싸가지 없어. 손님 대하는 게 개떡같이 대하는 진짜 독하고 나쁜 여자야. 다시는 그 휴게소 가지 마. 나는 그 휴게소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뭔지 알아? 내가 휴게소를 찾고 한라산 산속에서 관음사 휴게소를 갔거든. 그래서 물을 사러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줌마에게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저쪽에 있어요, 손으로 가리키는 거야.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주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어. 친절하지도 않게. 알아서 가져오세요. 난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주인은 없었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매점은 처음 봤어. 내가 화가 나서 아줌마한테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뛰쳐나와서 차를 타고 갔지. 이 아저씨의 얘기를 들으면 이 관음사 아줌마는 최악의 빌런이 된 거죠. 가장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싸가지 없는 개념 없는 손님이 왔어. 아니 갑자기 들어오더니 문을 열고 들으니까 내가 식당에서 매점 쪽으로 움직이니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줬지. 근데 갑자기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지. 내 입장에서는 물이 1리터가 있고 500리터가 있고 250리터가 있는데 무슨 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저씨가 가져오면 저는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 아저씨는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어떻게 지금 이 편의점에 와가지고 물을 갖다 달라는 매너 없고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물을 안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오면 내가 계산해 준다고 그러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나를 욕하고 왔어. 나는 저렇게 싸가지 없고 매너 없는 아저씨는 처음 봤어. 고급차 타고 다니면 뭐해? 저게 인기 없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쫄부에 불과한 거야. 잠깐 우리 호프 아이들 한라산을 등반하지 못했던 세 명과 저는 이 상황을 목격한 거죠. 아저씨는 아저씨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휴게소 주인을 빌런으로 묘사했을 겁니다. 이 아줌마는 앞으로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아저씨를 빌런으로 묘사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호프의 생존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방학 때 있었던 일, 방학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편파적인 루머와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인생을 한 관점으로, 나의 그런 편협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그리고 앞으로 호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리 맹인모상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눈먼 장님들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코끼리를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엉덩이를 만지면서 벽이라, 코끼리는 벽이야. 어떤 사람은 이 코를 만지면서 통나무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나무와 같은 전신주야. 각자가 경험한 것으로 코끼리를 묘사하면서 코끼리는 말이야 벽이야 벽.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코끼리는 말이야 밧줄이야 밧줄. 그래서 맹인모상의 뜻은 뭐니? 어떤 사물이 한 형상이나 한 단면만을 보고 사물 전체를 아는 듯이 떠들어대는 태도를 꼬집는 고사성어이다. 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널리 두루보는 지혜, 관점, 시각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수준을 아는 방법을 진단 체크리스트를 전달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수준을 1차원인지 2차원인지 3차원인지 한 방에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4개를 환상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방학 때 돌아온 아이가 맹인모상의 모습이라면 절대적으로 1차원적인 자식을 둔 겁니다.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다인 것처럼 말하고 그런 시각으로 살아갈 때 널리 두루보는 관점과 지혜가 필요하도록 호프는 교육하고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맹인모상인 아이의 말을 맹인모상으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있다면 똑같이 1차원이 1차원으로 이끌게 되는 어마어마한 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호프의 우주 같은 미니 유니버스 같은 호프에서 어떤 단면을 보고 아무것도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짐작으로 맹인모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호프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호프에서도 있다. 왜? 호프도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물며 호프 밖의 세상은 얼마나 이게 반칙했습니까? 호프가 무엇을 합니까? 영어 좀 수학 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맹인모상의 그런 정말 이 좁은 시각을 깨뜨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 TV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유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위험에 빠지고 방학 때 아이들이 전당한 단편한 맹인모상의 진실을 가지고 아직도 헷갈리고 호프의 명예훼손하고 스스로를 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뒷사람이 앞사람을 칼을 들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앞사람이고 공격자는 뒷사람이죠. 그런데 TV에 비친 그 단면은 앞사람이 날카로운 걸 가지고 뒷사람을 찌르는 영상이 되죠. It's media.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접하는 언론들이 똑같은 맹인 모상을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맹인 모상을 해서 우리를 호도시킨다는 거죠. 호프의 교육의 베이스는 관점 넓히기입니다. 시각을 넓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밖에 더 위대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방학 때 내 아이가 맹인모상으로 있었다. 1차원이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알아서 밥을 먹고 출근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 있다. 이걸 하지 못한 아이는 1차원이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 그리고 부모님이 대화하고 있고 우리가 부모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통화 중인데 그때 자기의 완트를 가지고 대화에 끼어들고 엄마 통화하는 줄 몰라요? 누군가 대화하는 줄 몰라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아이는 아주 일차원적인 거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할머니 집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3살짜리도 3시간 걸리다는 걸 아는데 10분 단위로 얼마 남았어 지루해. 아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 정말 이 끈기 없음 그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1차원이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내 아이의 수준을 본다면 내 아이가 나는 대단하다고 보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참 안타까운 게 내 아이가 똑똑하대. 내 아이가 대단하대. 그런 착각에 매여 있는 부모님들. 내 아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내 아이에 대단하고 내 아이 환상에 빠져있는 불쌍한 부모들. 그리고 그런 단면 속에서 그냥 어떤, 이런, 그런,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어로 always listen. 항상 들어라. 한쪽 면만 듣지 말고 그 이야기의 두 면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판단하라. Always listen to both sides of the story before you judge. 그렇죠? 그 밑에 뭐라고 있느냐? 먼저 와서 얘기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나중에 두 쪽을 다 들어보면 자기 유리하게 그 얘기를 변개하고 변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먼저 얘기한 사람은 두 번째가 아니죠. 양 사이드에서. 자기 쪽에 유리하게 그 이야기를 바꿨다는 것을 나중에 다른 쪽을 들을 때 알게 되니까 좀 똑똑하라. 호프의 진실, 세상의 진실,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 모자간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 삶이 맹인모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그랬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다는 거야?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호프는 놀라운 곳입니다. 미스티리어스한 곳입니다. 목사님과 리더들과 사감쌤에게 확인도 하지 않는 얘기를 방학 때 와서 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be wise,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호프로 갑니다. 호프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호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Life is not easy. 한번 그 영상 보여주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영상팀.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영어의 뜻이 뭐냐? 인생은 시간적 요소 속에서 점점점 더 쉬워지는 게 아니다. get better를 씀으로써, get easier를 씀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인생은 더 쉬워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살아가면 더 쉬워지는 게 아니다. 라고 시간적 요소를 넣어서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먹고 경험하고 뭐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생의 문제를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 맷집을 키우라는 거예요. 오프가 하는 일은 인큐베이터 같은 온실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제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아이들아 행복하게 놀자. 목사님이 모든 문제는 다 킬러가 돼가지고 리무브하고 다 제거해 줄 거야. 이제 너희들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멋지게 놀아. 이런 것이 아니다. 오픈은 문제를 더 주는 겁니다. 더 어려운 인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맷집을 키워서 문제를 우습게 만들고 인생을 즐기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오늘 15명의 신입생 부모님들 설레기 바랍니다. 흥분하기 바랍니다. 일찍이 이런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 온 아이들에게 성취도를 보이고 완성도를 보여야 되는 무대에 세워주고 손잡아주는 이런 공동체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공동체에 내 아이를 보내놓고 공항에서 울고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정말 초조해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아이의 맷집을 키우는 것이죠. 5살짜리 양아치가 3살짜리 내 아이를 괴롭힐 때 그 5살짜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3살짜리 내 아이를 강호동의 몸집으로 키움으로써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5살짜리 그 나쁜 애를 다룰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호프에서 문제를 없애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주고 부딪히게 해서 아이들을 역경지수를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맷집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저는 계속 하루에 정말 1시간, 2시간을 걷습니다. 1시, 2시에도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아니, 한때 야생동물에게 길냥이에게 먹이 주고 비둘기에게 먹이 주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우리는 곤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비둘기 밥통을 갖다 놓고 고양이 밥통을 갖다 주고 그것이 사랑이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생태계 이론이 돼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틀 뒤에 우리 아이들 호프로 보내는 이 작업은 아이들이 귀찮아서 보내는 거 아니고 내가 다루기 힘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생태계의 이론, 사회의 이론이 되도록 건강한 사회에 맷집 있는 이론이 되도록 그 위대한 목적, 온대한 목적을 가지고 호프로 보내는 겁니다. 이 위대한 결단 앞에서 무엇이 서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물 지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 아이의 맷집을 키워서 세상을 이겨먹을 아이로 키워준다는데
내 아이가 생태계의 일원이 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지금까지 먹이고 재우고 다 해주고 빨아주고 생태계의 일원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막았던 게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되고, 오늘 밤 내일 모레 아이들을 보낼 때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이제 생태계의 이론, 건강한 사회의 이론이 될 수 있는 맷집을 키우러 가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축복한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멋지게 살아갈 거다. 아빠도 멋지게 살아갈 거다. 이런 건강한 페어웰 파티, 석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 군인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군인 가족들을 상담할 때 늘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군인 가족 아이들이 이사를 제일 많이 다니죠. 우리 허규쌤이나 허규원이 같은 경우 이사를 뭐 6번, 초등학교만 6번, 몇 번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착할 수 있습니까? 계속 뿌리를 맺기도 전에 또 옮기고 또 옮기니까 자꾸 이식하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 35년 차에 수많은 군인 가족 자녀들을 다루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직업 때문에 많이 옮겨 다녀서 문제가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소속감이 없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하나같이 호프적 멘트를 한답니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아이들이 옮겨 다녀서 소속감이 없는 게 아니고 6번 옮겼다면 6번의 위대한 찬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전국의 아이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전국의 아이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겁니다. 한 곳에서 6년 있으면 한 곳밖에 모르지만 6곳을 다니면 6곳의 사람들을 만나는 엑사이팅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꾸 옮겨서 문제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페어웰 파티, 석별의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도 안 돼서 떠나지만 1년 동안 사귄 내 아이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얘들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빠의 직업 때문에 옮겨가게 됐어. 그동안에 고마웠어. 너희들의 우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돈독히 할 수 있는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야밤 도주하듯이 얘들아, 아빠가 옮기게 돼서 짐 싸. 떠나.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기껏 사랑하려고 했던 아이와 석별의 정을 나누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다리를 못 만들고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생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한 관점의 차이라고. 그것을 슬프고 불행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흥분되고 설렘으로 볼 것이냐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고 아이들의 역할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헤어지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도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행복하고 결연하고 결단의 모습을 보이세요.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겠습니까? 배수진의 뜻이 뭡니까?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퇴로를 차단하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호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힘들면 집으로 피하고 엄마 침 아픔으로 피하고 독방으로 피하지만 호프는 피할 곳이 없는 처절한 생존의 현장으로 아이들이 가는 겁니다. 각오를 시키고 결단시켜야 되는데 힘들면 돌아와, 힘들면 전화해. 그게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유학생 부모님들조차도 이런 유약한 얘기를 하는 거죠. 뼈를 묻더라도 거기서 묻어라. 결연한 배수진을 치고 아이들을 보내서 나머지는 호프를 신뢰하고 가치를 신뢰하면서 행복 파티가 돼야 되고 공항은 축제가 돼야 되는 곳이지 헤어짐에 눈물을 짓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잘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잘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한국의 걱정, 엄마 아빠의 부부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한국 문제는 우리의 몫이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잘하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멋지게 해낼 거다. 기대하자. 너의 성장의 모습, 나의 성장의 모습으로 우리 만나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호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호프를 사랑하실 우리 신입생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고 이제 공항에서 만나서 다시 가족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관점을 바꾸고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움직임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최대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오늘과 내일 페어웰 파티를 가장 성대하고 의미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없으면 못 살 거고 힘들 거라는 그런 유약하고 연약한 얘기 하지 맙시다. 네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몫을 할 거고 너는 내 몫을 할 거라 네 몫을 하라고 선언하는 밤이 됩시다.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영석 목사였습니다.